네, 반갑습니다. 저는 종목을 이렇게 여러 가지 분산을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하락장이 찾아오면 바구니에 담긴 계란이 모두가 다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의 선택과 집중을 하는 편인데 만약에 보고 있는 종목이 급등을 하면 갈 테면 가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심리에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쭤보시는 분이 계셔서 답변을 드리고 다음 주 집중할 종목 매매 전략과 관심 섹터까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5월 29일 수요일 추적이 필요한 관심 종목을 공유를 드렸었는데 잘 버티는 종목 위주로 성향에 맞는 종목을 추적한 결과 저는 이 위에 있는 두 종목을 오늘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태양광 모듈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고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태양광 흐름을 체크를 합니다. 목요일에 공유를 드렸는데 UBS가 미국 태양광 관련주 퍼스트솔라 목표가를 단계적으로 이렇게 상향을 함에 따라 주가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견조한 흐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태양광 관련 흐름을 체크를 해보면 상반기에는 부진을 했으나 하반기부터 국내외 태양광 업황이 반등할 전망입니다. 그 사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중국 정부의 태양광 보조금이 2025년 완전 폐지를 발표를 해서 과거와 같은 공격적인 생산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그런 흐름이고 두 번째 사유는 뒤에 공유를 드릴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태양광은 매크로와 정책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이고 중요한 것은 미국 퍼스트솔라 주가가 어떻게 계속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2024년 3월 기준 발표된 연도별 신규 발전원 설치량을 보시면 태양광 쪽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향후 태양광 위주의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신규 설치량을 이끌 전망이고 거기서 지역별로는 중국이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하면서 설치량 1위를 유지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태양광 기업이 이렇게 말레이시아와 그리고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이렇게 동남아 4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가 2년 만에 재개가 됩니다. 원래 2012년부터 중국 태양광 제품은 254% 관세 부과로 동남아를 통해서 미국에 이렇게 우회 수출을 했었는데 올 6월 첫째 주, 둘째 주 정도부터는 동남아에서 경유한 중국 제품에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소식이 발표를 하면서 현재 태양광 관련 주에는 조금 일정 모멘텀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저가 공세로 동남아 재고가 많다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견제를 통한 국내 수혜 개념으로 작용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태양광 관련 흐름을 종합을 하자면 태양광 모듈 가격 하락으로 태양광 산업이 현재 저조하지만 향후 신규 발전원으로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를 것이고 전력 수요 모멘텀으로 MS, 오픈AI 등 국내 기업이 재생에너지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이고 HD현대에너지솔루션을 보면 저런 재료가 이미 선반영이 되어서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급등을 이렇게 했음에도 보고 있는 이유는 조정이 잘 나왔는데 급등을 하고 조정도 그만큼 아주 괜찮은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이런 흐름이 조정일지 아니면 여기서가 조정일지 여긴지 그건 조정의 끝은 알 수가 없지만 일단 양봉 기준으로 본다면 양봉 캔들 기준으로 이 거래일 연속 양봉 도지 캔들이 발생을 하면서 지금 밑에서 이런 부분부터는 외국인들이 계속 빠져나갔다면 지금 이렇게 살짝 받쳐주는 구간부터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되고 있고 또한 매도세 또한 가라앉고 있습니다. 진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어느 정도는 지지의 구간이 조금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렇게 많이 상승할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보는 것은 9월 15일 2022년 1년 9월 15일 주가 86,200원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나서 많이 흘렀는데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급증을 하면서 장기 평선 1년 이평선을 돌파를 한 그런 흐름에서 태양광 관련 흐름이 이렇게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목은 지금 이런 수급과 그리고 양봉 도지 캔들 이거래일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5일선을 만약에 안착을 하는 그런 흐름이 여러 차례 나와준다면 지금도 아직은 물론 단기적으로는 천장권이지만 천장권에서 조금 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손절가를 잡을 때는 대략 33,000원 중반 정도를 잡으면 손익비가 더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FST를 이렇게 두 번째 종목으로 보고 있는데 FST는 지난 수요일 공유를 드렸던 시점은 추적을 해보자 라고 공유를 드렸던 시점이 이 시점인데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이 아주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악재도 나왔고 삼성전자 노조 파업 이런 악재들도 나왔고 HBM 그런 악재가 조금씩 나오면서 좋지 않았는데 FSD는 그와는 다르게 반도체 종목 중에서 21선을 계속 회복을 하면서 앞전에 거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 거래대금 급증 2,400억 정도를 터뜨리면서 급증을 했고 그 다음날 이렇게 대략 25% 라인을 지켜주면서 거래량이 없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또 다음날에 추적을 해보니까 양봉의 절반 정도가 유지를 하면서 지난 음봉의 시가 정도까지 붙여주는 흐름의 양봉 도지 캔들이 아주 예쁘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승을 또 해주는데 만약에 이 FST가 이렇게 급등을 만약에 상승을 이렇게 했다면 공유를 드리지 않겠지만 아직 시세가 다 분출되지 않았다. 이 거래량을 봤을 때는 조금은 더 나올 구간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조정을 통해서 또 한번 상승을 이어갈지 아니면 5일선을 지켜줄지 아니면 그냥 바로 상승할지 그거는 일단 월요일 계속 또 화요일 추적을 해봐야 알겠지만 최근에 이 YC를 봤을 때 HBM 테스트 공정용 장비 기업들이 YC나 아니면 이런 DI 또는 테크윈까지 이런 기업들이 반도체 관련해서 매출 및 실적 상향 전망으로 상당한 주목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삼성전자 주가 어디로 노조 파업 현실화 될까 이런 기사가 있는데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밝힌 파업 계획에 따르면 6월 7일 연차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파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HBM 공급은 시간 문제, 펀더멘털에는 변함이 없다. 즉 모멘텀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단기 악재, 재료 소멸이라는 관점으로 6월 7일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는 이제는 많이 하락한 구간에서 조금은 살펴봐야 될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YC가 대장을 좀 보이면서 금요일 상한가를 갔었는데 FST는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 삼성전자에서 지분 투자를 하면서 주요 주주로 있습니다. 7%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한 자회사 화인세라틱을 통해서 HBM 시장 진입을 조금 하려고 계속 노리고 있는 종목이라서 삼성전자 주요 주주로서 투자를 하면서 지분을 7% 보유를 하고 있고 그런 HBM 시장 진입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강점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차트를 봤을 때도 완전 정배열의 차트를 만들면서 눌림을 주더라도 언제라도 상승할 만한 그런 우상향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5일선 눌림 매매 또는 21선 아니면 이런 의미 있던 양봉의 종가 그리고 시가 부근을 돌파하는 시점에 돌파 매매 그리고 거래량이 중요하겠죠. 거래량이 터지면 매도한 시점으로 만약에 보유를 한다면 매도한 시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종목을 공유를 드렸는데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FST는 최근에 기관, 금융투자,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활발한 매수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또 섹터적으로 봤을 때 한 세 가지 섹터를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SOFC 수소 테마를 지난번에도 공유를 한번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는 죽은 흐름이 전혀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갭을 지켜주고 있고 이 위에서 단기 박스를 만들면서
저항과 지지 이 안에서 주가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의 저점부를 이탈을 한다면 모를까 아직은 완전히 살아있는 흐름이죠. 그 다음에 두산 퓨얼셀도 마찬가지로 좋았던 흐름이 거래량이 없으면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별 다른 흐름은 없다라고 보이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면 이 종목 이 섹터는 조금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다음날 양봉으로 이 음봉들을 받쳐주는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전혀 끝났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선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한가의 종가 이까지 다 갭을 메우는 흐름에서 상승 반전을 언제라도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급증을 하는지 그런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 이터닉스도 마찬가지로 이 갭을 메우지 않은 상태에서, 메우러 가지 않은 상태에서 음봉이 나오고 또한 음봉이 나왔지만, 이렇게 음봉이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위에서, 이 위에서 잘 받쳐주고 있다는 것은 눌리지만 눌리지 않는다는 것은 상승 반전을 한 차례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원전 관련주도 최근에 부각이 많이 되면서 상승을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서 우진엔텍 또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고, 지금은 한전산업이 거래량이 급증을 했고 5일선을 살짝 이탈하는 흐름이지만 아직까지는 가장 견조하다라고 보입니다. 깔끔하고 견조한 흐름은 한전산업, 그 다음에 우진엔텍이나 두산 에너빌리티도 아직 이런 갭을 다 메우지 않은 강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한 차례는 눌림을 통해서 상승을 하든 아니면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은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성파워텍과 G2파워도 같은 섹터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난주 수요일부터 좀 강세 흐름을 보인 AR발 냉각 공조 시스템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이삭 엔지니어링이 수요일에 초 강세 흐름을 보였었고, 그 다음에 K엔솔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없는 조정을 잘 보이고 있고, 한성 크리텍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들어왔고 견조한 그런 흐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로 보자면, 이제 종합을 하면 SOFC 수소 관련 종목은 아직 죽지 않았다. 원전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주가의 등락이 심해진 구간이지만 아직 갭을 다 메우지도 않고 메우러 가는 흐름도 없기 때문에 원전도 지켜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삭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도 여기서 끝이었으면 음봉이 크게 나왔을 거지만 아직 음봉이 크게 나온 것이 아니고 지켜줘야 될 구간을 계속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주가의 반전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섹터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핵심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종합을 정리를 해보자면,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이 4번과 5번의 이런 흐름들이 중요한데, 물론 이런 흐름들은 선반영이 이렇게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높지만 조정이 잘 나왔고, 양봉 기준으로 양봉 도지 캔들이 2거래일 연속 나오면서 이 캔들에서 이런 흐름 속 밑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외국인들이 조금 받쳐놓는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매수세만 들어오면 이런 종목은 한 차례 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FST 또 마찬가지로 아주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5일선 또는 21선 이 사이에서 한번 잘 받아가면 좋을 만한 스윙 매매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공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기로 하고, 먼저 쌀의 작황을 먼저 한번 보시고 여기가 천장권인지 아니면 천장권에서도 더 갈만한 모멘텀이 있는지, 또는 바닥권이라면 추가적으로 이탈하거나 밀릴 부분은 없는지 공부를 통해서 집중과 선택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방은 현재 계속 열려 있고, 또 추가적으로 또 더 세세하고 좀 디테일한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 주도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